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06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형 핸섬 해피 하우스 복지 사각지대에 쾌적한 주거환경 선물.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지난 6일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실질적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복지 사각지대 총 16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부천형 핸섬 해피 하우스 사업은 지난 4월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업무협약 진행 후 사업의 확대 및 안정을 위하여 9월에는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건축사회와 추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건축사회의 재능 기부로 장판 교체 도배 레드 등 및 창호 교체 등을 진행해 주거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했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혜자는 몸이 불편해서 방 안에 곰팡이와 누수에 대하여 조치를 할 수 없어 힘들었는데 뜻밖의 도움으로 집안 환경이 개선되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는 재능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뿌듯하고 힘든 주민들이 깨끗해진 집에서 지낼 수 있어서 기쁘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함께하겠다고 봉사 의지를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협약식 때 이번 사업이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과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라 했는데 시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보니 정말 소중하고 따뜻한 선물을 드린 것 같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취지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주거 환경을 개선해 부천시의 주거 복지를 향상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금년을 기점으로 매년 더욱 많은 주거 취약계층의 부천형 핸섬 해피 하우스 사업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건축사회와 함께 꾸준히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부천시 지역주민 함께하는 복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체계 마련. 부천시 시장 조용익은 지난 10월 31일 부천시청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복지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돌보는 우리마을 지킴이 온 동네 발굴단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온 동네 발굴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안전 위기가구와 접점에 있는 지역주민이 직접 이웃 주민을 살펴보고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온 동네 발굴단은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의 다양한 세대로 구성됐으며 아동 및 노인이 걷기에 위험한 보행길 등 지역의 위험 요소를 발견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 동네 발굴단원 150명 중 대표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계획 및 발굴단 소개, 사업 성공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발굴단 대표 3인의 활동 선서를 통해 복지 안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고립 위험이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관계망 형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시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온 동네 발굴단이 원활한 복지 안전 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동 행정체제 개편 이후 구성될 스마트 복지 안전 총괄센터에서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발굴단과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앞서 부천시는 스마트 복지 안전 천 시스템 구축이라는 모델로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돼 복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따뜻함과 접속을 의미하는 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담아 단위 시민들이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온 부천 개발 마을 가게를 지정해 시민이 위기가구를 우선 발굴하고 사후 공무원이 서비스를 연계하는 부천 온 스토어 사업 추진 지역 주민이 직접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온 동네 발굴단을 구성해 복지 안전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복지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주민 편익 증진 방안 모색. 부천시는 지난 2일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회장 조용익 부천시장 제70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상호 균형 발전과 효율적 광역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회원 도시는 경기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 인천 계양구, 서구 강화구, 서울 강서구, 양천구 등 8곳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8개 회원 도시의 단체장, 부단체장, 담당 국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제안한 건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신도시 생활사회 기반 시설, SOC, 시설 확보 대책 마련,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8개 지자체가 뜻을 모아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관련 기관 중앙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 자리를 마련해 서부수도권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장애공감도시 선정.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지난 1일 시청 읍내홀에서 열린 11월 원래조회에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김기호로부터 장애공감도시 인증패를 전달받았다.
장애공감도시 선정사업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 장애 비장애를 불문하고 모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의 전반적인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를 장애인식 개선의 해로 삼은 시흥시는 공무원 장애인식 개선 교육 외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인증패를 안았다. 시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시행해온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올해는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으로 병행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인 보들극장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을 4회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협업회 장애인 강사들과 6회의 소규모 교육을 진행했다. 총 10회에 걸친 교육에 공무원 946명이 참가했다. 시는 이외에도 지난 4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연령별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각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관련 기관이 주관한 시민참여형 장애인식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합 캠페인과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인형극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뮤지컬 등을 전개해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은 참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고 그 결실로 장애공감도시 인증패를 수상하게 됐다. 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은 시흥시가 주도적으로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준 덕분에 올바른 장애 감수성이 지역사회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편견 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공감도시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우리 시의 장애인 정책 목표가 책임 있는 사회에서의 행복한 동행인 만큼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받는 장애공감도시 시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젊은 치매 환자의 일자리를 시흥시 지역공동체 사업 발발.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초록이 치매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초록이 치매 환자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 젊은 치매로 불리는 초록이 치매는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다.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거나 나이든 부모를 부양해야 할 시기에 발병하므로 가족들은 환자가 수행했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노인성 치매와 비교해 실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생활비 부족 등의 부담이 더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 초록이 치매 환자 일자리 운영으로 치매 환자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사회생활 수행 능력 유지, 신체활동 향상, 자존감 향상 등의 효과와 더불어 환자 가족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더하고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초록이 치매 환자는 치매 관련 영화 상영관인 알츠시네마 업무와 치매인식 개선 교육 알츠스쿨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한 치매 환자는 몇 년간 일할 기회가 없었는데 치매센터에 매일 출근하면서 월급을 받게 돼 가족들도 좋아하고 있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정말 좋다라고 말했다.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할 나이에 치매 진단으로 사회활동이 단절된 초록이 치매 환자들에게 지속적, 반복적인 활동, 일자리,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 데이터 행정 대표도시로 도약 국무총리상 통계청장상 수상. 시흥시 시흥시장 임병택 가 데이터 행정 분야에서 연달아 수상하며 대한민국 과학행정 대표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시는 1일 지방공무원 정책연구대회와 2일 통계청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 통계청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정책연구대회는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성과를 심사해 전국적으로 공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다. 올해 대회에서 시흥시는 여름철 강우량 및 침수 피해 연구 논문을 통해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침수 피해 발생 시점과 취약 지점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실효성과 활용 방안을 이끌어낸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다음 날 개최된 통계청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시흥시의 데이터 분석 성과는 빛을 발했다. 시흥시의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버스 노선 수익성 분석은 버스 간 상대적 수익성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노선 통폐합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통계청장상을 수상했다. 시는 그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 9월에는 경기도 데이터 우수 정책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는 데이터 행정 분야 역량을 활용해 행정안전부, 한국국토정보공사, 통계청과 함께 각종 빅데이터 분야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광수 시흥시 미래전략 담당관은 전국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은 데이터 활용 역량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시민의 삶에 실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